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처에 쇼핑센터만 가도 애들은 징징거리면서 힘들다고 해요. 사실 힘든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겠죠. 해양 스포츠나 그 외 액티비티들은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즐길 수도 없고, 관광거리를 보러 가려고 해도 애들이 싫다면 그냥 포기를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은 정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멋지게 만들어진 호텔 수영장에서만 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괌에서 머물렀던 5일 중에서 4일을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에도 애들은 수영복 갈아입고 수영장 가자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우리나라 수영장 잘 되어 있는 호텔 같은 데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자 하는 생각에 식당을 나름 좋은 곳을 좀 다녔어요. 전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일단 호텔의 레스토랑을 주로 이용을 했고, 밖에 있는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는 나름 블로그 같은 곳에서 추천하는 맛집이라는 곳들을 좀 찾아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제 기준에서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맛으로만 따지면은 평균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인분 가격이 $100가 넘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음식 가격이 $100가 넘어가는데도 맛도 없고 불친절하다면 정말 최악이겠죠. 그래서 평이 좀 엇갈린 것 같아요. 블로그 같은 데서 보면 너무 맛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구글 평점에 들어가서 보면 3점 또는 4점 초반 이런 곳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맛을 평가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점수를 줄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곳에 맛집이라고 소개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좋은 여행지에 와서 들뜬 마음에 모든 게 멋져 보이고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유튜브 영상에 제가 다녀온 식당들을 각각 한 편씩 편집해서 올려볼까 생각했었지만 솔직히 그럴 만한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한 편에 모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괌 식당에서 팁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리고 티 멤버십 이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괌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처음으로 간 곳은 비치인 슈림프라는 식당입니다. 두지타니 호텔에서 투먼센즈 프라자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맥주를 한 잔 했습니다. 애들은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고 코코넛 슈림프하고 슈림프 모코를 주문했어요. 솔직히 슈림프 모코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코코넛 슈림프는 정말 좋았어요. 다른 리뷰를 봐도 코코넛 슈림프에 대한 평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막 괌에 도착을 한 상태였었고 조금은 이제 들뜬 기분에 좀 즐기면서 천천히 맥주도 한잔 하고 싶었었는데 이 식당은 그럴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항상 밖에서 줄 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옆에 손님들하고 이 테이블이 너무 가까워서 약간은 불편했습니다. 왠지 빨리 먹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식사를 해도 되긴 됩니다.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음식 맛은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가격대도 적당했고, 물론 가격대가 적당하다는 말은 절대로 싸다는 게 아닙니다. 투먼 시내의 식당들 중에서 그냥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친절해요. 사진도 찍어주고 애들한테 인사도 참 잘해줍니다. 두 번째 소개할 곳은 하드락 카페입니다. 솔직히 여기는 맛집이라고 할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체인점이 있고 맛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그런데도 여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봅니다. 사실 저도 괌에 처음 왔을 때는 괌 하드락은 어떨까 꽤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투몬 시내에서 가장 중심에 큰 간판을 갖고 있어서 여기를 지날 때마다 하드락 간판이 보이거든요. 직원들은 꽤 친절하고 음식 맛은 무난하고 가격은 꽤 나가요. 샌드위치는 그냥 그랬고 햄버거도 그냥 그랬고 스테이크는 참 괜찮았어요. 괌은 웬만하면 스테이크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하드락 카페는 펍의 느낌도 참 많이 나지만 괌의 하드락 카페는 패밀리 레스토랑 분위기입니다. 음악도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까 가족 여행자들이 이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롱혼 스테이크하우스. 이 식당에 대한 리뷰를 참 많이 봤어요. 롱혼 스테이크하우스는 무난하고 캐주얼한 분위기의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식당을 한 번만 찾아가 보고 거기가 어떤지 평을 한다는 게 참 말도 안 되지만 솔직히 여기가 맛집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평범한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친절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테이크 맛은 정말 괜찮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100불 이상을 지불했는데 음식값 값이 12만 원이 넘어가니까 여길 맛집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괜찮은 정도의 식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는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고 괌 프리미엄 아울렛 바로 옆에 있으니까 쇼핑을 하러 갔다가 들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은 주차장에 아울렛하고 롱원 스테이크하우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투몬센즈 프라자에 위치한 조이너스 케야키 데파냐키 식당입니다. 여기는 두지타니 호텔에서 천천히 1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거리가 예뻐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구경하면서 걸으니까 금방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6살, 4살짜리 손을 잡고 걸어도 충분히 걸을만 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식당에 갔었는데
손님들은 안에 꽤 있었어요. 일단 단품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대판야끼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대판야끼를 먹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자리를 해줬습니다. 괌에서 이 식당은 기념일처럼 좋은 날에 찾아가는 식당인 것 같더라고요. 식당에 온 현지인들 중에서 가볍게 생일 파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임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충 눈치를 채고 메뉴판을 보니까 값이 꽤 나가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름 애들한테 대판야끼 식당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역시 그 가격만큼 친절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대판야끼 식당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음식량이 저한테는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러자니 또 하나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또 아깝고 어찌됐거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소주 한잔 하려고 술 메뉴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일본 술은 60달러가 넘어가고 우리나라 소주인 참이슬은 2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너무 비싸서 주문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미 예쁘게 얼음 그릇에 잘 담겨서 제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좋은 분위기에 좋은 안주에 시원한 소주까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가격이 문제지. 이 외에 디저트점 같은데 몇 곳을 갔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특색은 없어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팀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서를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계산서에 10%의 서비스 차지가 붙어 있어요. 10만원어치를 먹으면은 거기에 만원 정도는 서비스 차지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가 붙어 있다면 팁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괌에서 보면 서양인들도 꽤 많고 이쪽이 미국령이다 보니까 팁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서양인들을 보게 되면은 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조금씩 더 놓고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요즘엔 미국에서도 팁으로 20에서 25%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괌의 서비스 차지 10%에 조금 더 붙여서 테이블에 놓고 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식당 서비스가 별로였는데 서비스 차지가 붙어 있다면 저는 팁을 안 놓고 왔어요. 그런데 식당의 직원이 너무 친절했고 앉아있는 우리한테 사진을 찍어주려고 노력도 하고 뭐 이래저래 그랬다면 팁을 좀 더 놓고 왔습니다. 그 팁은 5%에서 한 10% 정도를 놨었어요. 실제로 팁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는 제가 원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저에게 줬다라고 하게 되면 팁을 좀 더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바로 SKT의 티 멤버십입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SKT는 괌, 사이판, 오키나와 유럽 그 여러 지역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괌 제휴 업체는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롱원 스테이크하우스도 제휴 할인을 받고 아웃백도 제휴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관광지인 PCI도 티 멤버십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인은 10%에서 많으면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SKT가 있다면 티 멤버십 어플을 깔고 식사를 할 때마다 보여주면 돼요.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티 멤버십 그 바코드 같은 걸 눈으로만 확인시켜줘도 직원들이 엄지척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할인된 계산서를 가지고 와요. 참 간단하죠. 저한테 괌은 벌써 4번째 여행지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었고, 2번째는 아내랑 갔었고, 3번째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었고, 4번째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그만큼 여행하기 편한 곳이라서 4번이나 갔었는데 이제 괌을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싶어요. 아마도 제 인생의 마지막 괌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혹시 자식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나이든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보내주겠다고 하면 따라갈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그만 괌을 여러 번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별로 색다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제가 여행했었던 곳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유진한테 이렇게 힘든 걸 시켰나?